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3명이 발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3명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감염병 위기 경보를 현재 최고 수위인 심각에서 그 아래 단계로 낮출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 이후 국내 확진자 추세가 변수가 될 전망인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브리핑을 들어보셨습니다만 일단은 방역 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 깜깜이 환자에 대한 좀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아직 그 대구의 31번째 환자의 감염원도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네, 그 31번째 환자 때부터 사실은 실제적인 지역사회 감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계속된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분이 어디서 감염이 된지를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된 게 아니고 특히 대구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대구 자체가 감염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이나 감염자가 지금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한 대구나 경북은 환자가 많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진자가 그쪽에서 더 많이 나오는 거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도 만일에 국가에서 지금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계해서 시행 예정인 항체 검사를 만일 하게 되면 분명히 우리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10배 이상 가까운 환자 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는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내일부터 이제 45일간 시행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가 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이 되는데 정부가 관련해서 좀 생활 지침을 내놨는데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평가를 하시는지요? 이제 그 정부에서 개인 5대 방역, 4대 보조 수칙,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내놓으셨는데 사실 보면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2m 이상 거리두기, 그거를 조금 세부 사항을 각 시설별로 이렇게 조금 언급을 해놓으신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가장 실천하기 쉬운 개인 5대 방역이 아프면 3, 4일간 집에서 쉬기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 게 공공시설에서는 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학교라든지 개인 회사에서는 아프다고 안 나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있죠. 어려운 점이 있어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떤 세부 사항이나 조정 사항이 필요할 것 같고 식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은 식당에서 2m 거리를 두고 식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부 조항이 우리가 실천을 해가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어찌 보면 지금 이 황금 연휴가 끝나는 지금부터가 또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원래는 연휴가 끝나면 한 2주 정도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부터 이제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주는 이제 거의 20만 명이 연휴 때 그쪽으로 정말 많은 관광을 가다 보니까 분명히 제주도 입장에서는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도리어 2주간을 연장을 한 거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래서 아마 다른 제주도를 제외한 다른 대도시나 이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2주간 조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최근에 마스크 안 쓰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요. 식당이나 카페를 가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국내에서는 환자 수가 많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안정적이다. 그리고 너무나 그동안 좀 답답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괜찮네, 주변에 환자가 없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로나19는 무증상 감염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고 있고 사실 지금 보시면 해외 입국자들에 의해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외국은 아직도 매우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대한 좀 이번 연휴 기간에 지역 감염이 좀 없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 브리핑 내용 또 질의응답 내용에서도 좀 들어봤습니다만 정부가 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를 좀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글쎄요, 국내에서 숫자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나라 밖에서의 상황이 계속해서 좀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사실
아직은 심각 단계죠. 왜냐하면 어떤 국소적으로 발생한 지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환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가 그렇죠. 작을 뿐이지. 그리고 정확히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 게 아니고 증상이 있는 분들이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국내 상황도 아직 분명히 심각 단계고 해외는 뭐 당연히 심각의 단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보고서 고려를 해야지 너무 빠른 이른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뭐 경계로 조정을 해도 정부 정책의 변경은 뭐 거의 없을 네. 것이다라고도 밝히기도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뭐 개인 위생이나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실천은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교육부가 등교 수업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오는 13일에 그러니까 이제 고3부터 등교 계약을 이제 하고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겠다라고 이제 밝혔는데 일단 고3들의 13일 등교 계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먼저 보시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휴가 끝나고 한 잠복기를 고려해서 2주 정도 있다가 실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1주 정도 빨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고3들의 대학 입시 때문에 학교 측이나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제 계약을 원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고3들은 사실은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 위생이나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개인 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순차적으로 20일, 27일 계약을 하는데 조금 저는 저학년 학생들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어떤 수칙을 지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학교 당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증상이나 어떤 이상 소견이 있으면 바로 좀 아이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학교에 지금 보니까 마스크랑 그런 거 비치를 하신 것 같아요. 방송에서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네.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학년 학생들은 이런 수칙들을 잘 지킬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이 상당히 좀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 좀 더 상세하게 짚어보자면 학교에서 정확히 좀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그래도 아이들 간의 전파를 좀 막을 수 있을지. 우선 그 저학년 아이들은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것이 조금 많이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더 답답함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네, 외래 하루 종일 쓰고 너무 덥더라고요. 네. 땀이 줄줄 나는데 더군다나 아마 에어컨이나 그런 걸 못할 거라고 지금 방송에 나왔죠. 그렇죠. 그 이제 바이러스 전파 때문에 에어컨을 틀지 못할 텐데 그렇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더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을 좀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그 담임 교사님께서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주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벗어버리면 좀 착용을 하게 해주고 새 마스크를 갈아주고 그리고 식사 중에도 최대한 말을 하지 않게 시간을 최소화해주고 등하교 시간도 조금 차별화해서 조금씩 관리를 해주고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개인위생 수칙이나 그런 거에 대한 교육, 학교에서도 틈틈이 그런 개인위생 수칙 교육을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방역 당국은 뭐 계속해서 신중하면서 또 뭐 우려의 목소리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초중 고교 등교 계약 이후에 이 코로나19 집단 그 감염 가능성에 좀 대비를 해서 모의 훈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 이 모의 훈련은 이게 일단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저는 민방위 훈련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예, 이제 그 민방위 훈련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불란하게 이제 대피를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상세한 그런 그 조항은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교육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개인위생 수칙이라든지 그런 거를 하는데 사실은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세한 정보라든지 그런 걸 모르는 학생도 많을 거고 저학년들은 사실은 부모님이 주로 관리를 집에서 하셨기 때문에 거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모의 훈련을 일부분 하는 거는 분명히 교육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이게 좀 예방으로도 연결이 돼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마스크 착용, 뭐 손 씻기, 그다음에 거리두기 이런 거는 교육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거고 우리 국민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걸 봐도 충분히 그건 교육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뭐 재난 대비 관련해서도 모의 훈련을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맞습니다. 이제 효과적이니까 네, 네. 이것도 상당히 뭐 효과적일 수 있겠네요. 네, 앞으로 자라는 어린이들 입장에서는 커서도 몸에 배이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코로나19 뭐 지금 국내에서는 좀 잠잠해지는 추세라고 하더라도 또 가을이 되면 다시 또 재유행할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좀 높게 네. 점쳐지고 있거든요. 어제 방역당국에서 이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좀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 호흡기 전문의로서 좀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안 그래도 제가 다른 호흡기 전문의 쌤들하고 약간 연락을 했었는데요. 얘기를 좀 해보셨군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어떤 그 정확한 아직 그런 자료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예.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호흡기 전담 병원이란 자체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호흡기 안심 진료, 그거를 유사하게 진행을 하실 것 같은데 호흡기 병이라는 것이 사실 이게 정확히 진단하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인력적인 문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인력 충원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 가서 일을 하실 의사분을 어느 분을 하실지, 그러니까 뭐 내과 전문의를 하실지 가정의학쌤을 하실지 호흡기 전문의가 갈 수는 없어요. 지금 그만 인력이 전혀 안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의 1000개를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인력이라든지 장소, 시간 그리고 클리닉에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개원이 분들이나 봉직이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좀 세부 사항이 나와야 우리 일반 의사들이나 호흡기 전문의들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토론과 의논을 해서 좀 구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조금 어떤 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코로나19의 백신이나 치료제에 대한 관심들이 워낙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이 렘데시비르가 상당히 떠올랐습니다. 이게 지금 뭐 렘데시비르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이제 며칠 내 긴급 환자들에게 뭐 투약을 하겠다 이렇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렘데시비르가 글쎄요 미국의 확진자나 사망자를 좀 줄이는데 일단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나요? 이제 렘데시비르 자체가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죠. 바이러스 증식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의 타미플루와 조금 유사한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중환자에서 그 중환자 치료를 4일 정도를 지금 회복 기간을 늦췄고 사망률을 3.6%를 감소시켰는데 이게 날짜나 숫자가 적은 것 같지만 중환자 입장에서는 통계적 임상적으로 대단히 유의한 수치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FDA에서 긴급 승인을 한 거고요. 그래서 중환자 입장에서는 이 치료 자체가 그 정도로 효과가 있다면은 분명히 써볼 그 상황이라서 긴급 승인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저는 조금 희망적인 게 만일에 이 코로나19의 이 렘데시비르가 중환자 치료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중환자도 치료를 해야 되지만 경증 환자가 중환자로 가지 않게 그죠? 집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독감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의 효과가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돼서 경증 환자에서 투여를 했더니 타미플루, 독감의 타미플루처럼 그냥 병을 완전히 완화를 시켜주면 집에서 복용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 약이 주사제로 5일에서 열흘을 투여를 해야 돼요. 약간의 간독성이나 부작용이 있지만 이 약이 만일에 조금 더 연구가 돼서 경구제로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 집에서 복용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희망도 조금 가져보고 렘데시비르 약뿐 아니라 이 약과 유사한 그런 작용을 하는 약이 앞으로 개발이 돼서 우리가 집에서 복용하는 그런 약제로 개발이 된다면 코로나19도 독감과 유사하게 우리가 같이 치료하면서 생존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서는 좀 가능성이 높게 꼽히는 것 중에 좀 가장 실효성 있는 약제가 이제 렘데시비르가 맞습니다.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임상적 의의를 가지고 나온 약제는 렘데시비르고요. 조금 얘기가 됐던 클로로키닌 같은 경우는 너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지금 아마 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의 약제는 아직까지 임상적으로 유의한 통계성을 가진 약제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이게 이제 가격이 이제 엄청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긴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그 회사 CEO께서 가지고 계신 150병은 그냥 다 무료로 배분을 하지만 아마 다음 달부터는 조금 비용 부담을 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인도적인 차원에서 아마 약가를 최대한 낮춰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루빨리 좀 효과적인 치료제가 또 상용화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